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 또 저희 유튜브에 우리 이혜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혜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원입니다. 네, 작년 한 해 이혼 트렌드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많이 회자됐던 것 중에 이혼 관련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이혼 전성시대야 뭐야.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참 불편했어요. 건강한 가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속속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제일 막내시죠? 아, 네. 이혜연 변호사님 네. 작년 한 해 네. 이혼 네.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네, 작년 한 해 정말 큼직큼직한 이혼 사건들 많았는데요. 시끌시끌했었죠. 특히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최태원 사건, SK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위자료 20억 그리고 재산분할 조 단위가 조 단위가 나왔잖아요. 나오는 최태원 노소영 사건 같은 경우 말씀하신 위자료 20억 뭐 우리나라 최초죠. 최고이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300억이 누구 돈이냐, 노소영 아내의 기여도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쟁점들 때문에 뭐 재판 담당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직 대법원에 있어서 논란은 이제 잠시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오고 있는 하라산인 거고요. 우리 이소원 교수님은 작년에 혹시 연예인들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정우성, 문가비 씨 이야기에 뭐 우리가 굉장히 그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라서 그 이슈는 쑥 들어갔지만 여전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그 톱 배우의 이야기.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그 인식의 변화가 쉽지는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할리우드식으로 바뀌었다는 정우성 건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과연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좀 비정상으로 봐야 되나,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얘기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그 토론의 장을 보면서 저는 댓글들이며 뭐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 사회 정말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임신하면 그리고 출산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 전에 우선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임신 출산 따로 결혼 따로다 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우성 씨 사건에서는 자유의지. 그래서 모든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걸음 진전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예전에는 저도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뭐 가족을 위해서 참는다 그러는데 그 가족 구성은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서 핵가족 시대에서 어떤 학자는 핵개인 시대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핵개인화되면서 가족 이전에 가족을 이루는 한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 그것이 그 정우성 씨 일에서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정우성 씨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자유롭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는 정우성 씨 책임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이 간혹 아니 결혼도 안 하면서 무슨 책임진다는 거냐 돈 몇 푼으로? 라는 이야기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정우성 씨가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할지 우린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꼭 부부여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혼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모든 어떤 경우들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불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각을 좀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게 결혼하지 않아, 책임지지 않아 이렇게 그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게 아니다.
결혼은 결혼인 거고 아이에 대한 책임은 자주 만나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뭐 돈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돈 주는 것만으로 아빠 역할 다 하냐라고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길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애를 낳아서 당연히 이제 그 뭐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두 분의 다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어쨌든 제3자니까요. 이렇게 좀 지켜봐주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예인 중에 정말 중간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박지훈, 최동석 부부의 경우에 왜 그렇게 SNS를 통해서 서로 비난하는지 공개적으로 자기 부부간의 문제잖아요. 우리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 너무 시끄럽게 굴고 맞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변호사들도 나 누구 사건 이혼 조정 신청했다. 누구 사건 수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아니면 SNS에 올리는 거 보고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들 이혼한다는 거 알리면서 이러는지 저는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상대를 비난을 해서 나의 어떤 그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둘 분 다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뭐 이런 경우에 좀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볼 수 있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성원 교수님께 이런 거 한번 여쭤봐도 저는 될지. 연예인이다 비연예인이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가 나면 뭔 소리를 못해 라고들 하는데 화가 나니까 무슨 소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다른 사람한테 언제 잘해줘야 되느냐.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을 낮게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게 할 때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 참 괜찮은데 내가 그 사람만큼 뭔가 인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훈훈한 미담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건데 상대를 내림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의 반격을 받아서 더 낮아지고 이런 걸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탓도 있다 정말.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상대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주는 특히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런 성숙한 자세가 이혼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지원 씨 사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혼하고 9년이 지난 다음에 나 이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지원 씨와 그 아버님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헤어진 이미 재혼해서 살고 있는 그 전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 받고서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혼하기 전부터 이혼하는 도중에 난리 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들의 사생활이니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로에게 상대방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감사하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화났을 때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화났을 때 뭘 하지 말라, 결정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그 상대방의 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상대방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탓을 하면 내가 좀 더 이제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탓이 아니라는 게 좀 증명이 될 것 같지만 내 삶은 항상 나의 삶이었던 거죠. 네. 계속해서 나의 삶이었고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 분들에게도 이게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고 끝날 때쯤에는 이제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서적 독립도 스스로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아야 된다. 남을 까내리고 남을 불행하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웃 나라도 보면 여러 해 전에 이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혼식처럼 이혼식을 해서 가까운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아이들은 이렇게 왕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조촐하게 마련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혼식을 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날 때도 예의가 필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그걸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도 좀 더 성숙하게 헤어질 때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마음의 이혼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단계니까요. 네. 이혼이라는 게 나와의 인척 관계에 있던 사돈지간이었던 남편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의뢰인 중에 이제 스토킹을 네. 당하신 남자 의뢰인이 계세요. 네.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다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신 거예요. 아, 네.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네.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아, 네. 그리고 그분을 고소를 하고 접근 금지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응원해드리고 아, 네. 네, 저희 탓이 아닙니다라는 네. 말씀을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님 네네. 집단 지성이라고 집단 할까요? 지성이죠. 집단 그 지성이죠. 느낌이 느껴지면서 맞습니다. 정말 변호사 네. 아까부터 나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하자면 sharing is powering. 네. 정말 나누는 것이야말로 힘을 북돋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네. 항상. 예, 예,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네. 내 탓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정서적으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인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제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으실 텐데 그런 문제들을 겪으실 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다만 내가 해결하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다. 심리상담 전문가일 네, 수도 네. 있고 변호사일 수도 네. 있고 친구가 옆에서 이제 위로해 주는 것도 힘이 되니까요. 하지만 항상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이어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데 그 나는 기꺼이 책임을 지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 주체적으로 사셔도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손잡아 주실 분들 찾아보시고 건강하게 자신감 가지고 한 해 더 행복해지시는 삶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